62% 정도는 유지되는데 너무 운동을 많이 하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남성화가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그 여자 같은 경우에 에센셜 팻의 양이 8%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쳐줘야지만 임신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아주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용을 한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필수지방산은 에센셜 팻은 대표적인 필수지방산이 우리가 볼 때는 오메가3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메가3하고의 염증하고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는 상태고 또 그것이 연구된 논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지방산이 결핍되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염증입니다. 그리고 혈관 수축이 나타나고 알러지 반응의 증가가 되고 면역 반응의 결함이 일어나게 되고 병적인 세포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되니까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필수지방산의 양을 찾아내는 거, 필수지방산의 양이 몇 프로다 하고 찾아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BIA는 그것을 단순간에 정확하게 찾아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염증에 관련돼서 질환들이 이제 오베시티부터 지금은 오베시티보다도 더 시장성이 큰 게 저는 이 sarcopenia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질환이 아닌 걸로 되어 있지만 이제 곧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될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질병 코드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프리레디칼, 에이코사노이드 이런 것들을 메디에이터, 염증을 일으키는 메디에이터들이 알려져 있는 거고 이제 NF-카팝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 NRF2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디 캐패시턴시 해가지고 이 에너지 저장량을 절대적으로 알아내 주는데 이게 필요한 환자들은 이게 바디 캐패시턴시가 50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정상적인 그 바디 캐패시턴시의 양은 500에서 1000 피코프라드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나는 피곤하다 하는 사람들이 500 이하로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의 정상값이 500에서 1000 피코프라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나와져 있고 그 밑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세포 내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세포막이 부실한 건지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성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주다 보면은 이게 바디 캐패시턴시의 양이 값이 올라가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리언트 업테이크라든지 톡신을 제거하고 그 세포를 이렇게 다시 리페어해줄 때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펠메스는 잘 알려져 있는 양들이고요. 그래서 비만 지표를 알아내는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비만 지표를 알아내는 부분에 우리가 BMI는 비만 지표를 알아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하고는 똑같아요. BMI 지수를 봤을 때. 신장 체중이 똑같으면 BMI는 전부 똑같이 나오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BMI가 27.5고 27.5인데 이 사람 두 사람이 다 하나는 건강하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보정해주는 값이 ECM, BCM이라는 값입니다. BIA는 ECM, BCM 값이 정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ECM, BCM 값이 1일 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1이고 그래도 나이가 들면 1.2, 1.3까지는 괜찮은데 그거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평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팻프림에서는 이미 팻이 아닌 것들 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요. 이게 이제 BCM인데 BCM은 반응성이 있는 조직, 즉 근육세포, 장기세포, 혈액세포, 면역세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BCM은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을 제외한 단백질과 세포 내학이라는 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백질과 세포 내액에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종이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발이 붓는다, 붓는다 이런 사람들은 물은 정상적으로 있지만 물이 세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외에 있어요. 그러면 BCM의 양을 보게 되면 이 물이 세포 내에 있느냐, 세포 외에 있느냐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트라셀룰라 워터, 세포 내양이라는 것이 세포의 중요한 수분을 그 다음에 전해줄 칼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개별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륨을 쓸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 칼륨은 주사로다가는 나아져 있고 응급실에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영양제로다가 미네랄로다가 칼륨이 보충되어 있는 제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칼트레이스라는 제휴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쓰게 되면 이 세포 내과 외액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외액이죠. 익스트라셀룰라네스. 이것은 세포 외액의 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나트륨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포 외액이 물의 양을 측정을 했을 때 세포 외액의 양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 패턴을 바로 그 수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들어가죠. 그래서 ECM, BCM, ECM이 높게 되면 BCM이 적고 ECM이 높게 되면 이 값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0.8부터 2.0까지만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날씬하고 잘 한 사람이 1.5라는 ECM, BCM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적절한 체중 감량을 하고 있는 거고 식사 라이프 스타일이 엉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이제 ECM, BCM 비율이 우리가 1.1까지는 아주 그냥 만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의학적인 그 처방이 들어가져 있지만 가능한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지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BMR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어느 측정기기에도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바디 워터, 총량의 내 몸속에 있는 물의 양을 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물의 양에서 이제 세포 밖의 물의 양과 세포 안의 물의 양을 이 BI 정도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ECM, BCM 비율을 정확히 구분을 해주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인트라셀룰라 워터하고 익스트라셀룰라 워터에 따라서 이게 인트라셀룰라 워터가 익스트라셀룰라 워터 세포 밖에 물이 많아지는 이유가 내 몸속에 독성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고 있다든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필수지방산이 모자란다든가 염증이 일어났다든가 만성질환이 일어났다든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익스트라셀룰라 워터가 많아질 수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익스트라셀룰라 워터가 늘어나는 이유를 이게 구분을 했는데 익스트라셀룰라 워터가 많다라면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CW에 인트라셀룰라 워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근육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칼륨과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있는지 없는지, 먹는 음식 잘 소화하는지,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있는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위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지 안 분비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트라셀룰러 워터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트라셀룰러 워터가 이상적으로는 59.1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54.6, 54.4, 44.5분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바로 문제가 있더라고 평가를 해서 치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는 이 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디 캐피스턴스는 뭐고 페이스 앵글은 뭐고 리액턴스, 레지스턴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표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틀려요.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대 때가 페이스 앵글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죠. 이게 남녀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리퍼런스 밸류를 보고 많은 선생님들이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야 그거 미국 사람들 거고 우리나라 거고 틀릴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해오세요. 근데 그거는 세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세포는 똑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저거는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여성들은 이제 보면은 여성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가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페이스 앵글 값이 가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해야지만 가임을 할 수 있으니까 페이스 앵글 값이 거의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폐경이 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임계 값에 따라서 이제 그 페이스 앵글 값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 장비에서는 미국서 들여온 장비에서는 결과지가 요거 한 장만 달랑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병원에 이 장비를 이거 한 장만 나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냐. 이거는 딱 보면은 전부 영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뿐이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이제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해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으로다가 이제 현재는 이제 이런 상태로다가 이제 기준값을 그 나이에 따라서 기준값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에 따라서 다 틀려져요. 그 기준값의 차이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자기가 나와져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값보다도 차이가 나타내고 이제 값이 안 갖게 된다 그러면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게 까만 글자로다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까만 붉은 글자로 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어떤 상태라는 것이.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어떤 영양소까지 필요합니다까지를 놓아놨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 대학병원에서 이런 거는 좀 빼라. 이게 제품, 그러고 이제 저희 제품도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이런 제품을 안 쓰는데 이것까지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은 빼서 어떤 상태까지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텝 그 해석을 하는 부분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 뭐 이렇게 쭉 해서 스텝 7까지를 이제 쭉 기준에 의해서 내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텝을 쭉 이제 판단에 의해서 하나씩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한 거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종합적인 판단은 이 장비는 에너지 상태는 괜찮은 세포맥은 막은 건강한다. 세포는 잘 지내고 있는가. 근육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 비만은 없나. 해독은 잘 되는가. 물은 모자라는 것이 없나. 즉 기능의학에 연관된 그 수치를 알려주는 장비로 평가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문 상태에서 페이스 앵글 값이 에 따라서 이제 그 생존하는 게 생존이 이제 틀려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캔서, 진행성 브레스트 캔서에서 페이스 앵글은 뉴트리셔널 인디케이터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영양 상태를 알려주는 검사 장비다라는 것들도 이제 논문에서 나와져 있는 것들을 쭉.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정말 신빙성이 있느냐, 쟀는데 또 틀리느냐, 그런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밸리데이션에 대한 것들도 논문이 수없이 이렇게 BIA에 대한 논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가 우리가 인바디나 뭐 이런 거 FDA 인증을 받은 거는 이게 BIA 장비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FDA 인증을 받은 거는 10번을 재든 20번을 재든 검사 장비는 재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재현성에 대해서 인증을 해준 거라 이게 아주 유효한 장비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장비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항값이나 이제 유도 저항값이 이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오차가 거의 없어요. 오차가 있고 없고는 이 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전기나 다 오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장비는 전기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그 전기를 레귤레이터 이게 좀 잘 저거 해가지고 충전지를 통해서 고전기를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값을 유지해주고 유도 저항 값들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주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와서 재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재려고 그러면은 4시간 동안 이제 금식도 하고 또 운동도 하지 말고 24시간 동안 알코올도 먹지 말고 그런다 그러는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무니까 그냥 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IA 임상적 적용은 아주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게 암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것들은 지표로다가 이제 여기서 베네피셜 뉴트리언트 해가지고 에센셜 패티 애시드, 안티옥시던트, 멀티플 비타민 앤드 미네랄, 그 다음에 해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양요법에 대한 지표를 여기 보면 이제 기준값을 딱 정원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남자 여자에 따라서 페이스 앵글 값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7.8인데 기준은 7.5인데 6.3 나 병 아니야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요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서 남녀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아주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쓰고 나면은 1개월 뒤에 다시 재보면은 이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CMC에서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뭐 세포가 건강해지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하는 것들도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쓰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1강은 요것으로 다 마치고 지금 재실 분들은 여기 직접 옆에 가서 재실 수 있으니까